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궁금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질병의 시초라는 주제로 수면과 해석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깨어있음과 잠들매 경계에서 찾는 통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잠들기 직전이나 막 깨어날 때 그 묘한 상태 말이에요. 완전히 깨어있지도 완전히 잠들어 있지도 않은 그 애매모호한 순간들. 사실 이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상태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최면성 환각 또는 인면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잠들기 직전에 경험하는 것을 인면성 환각, 깨어날 때 경험하는 것을 출면성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뇌가 참으로 흥미로운 활동을 보여주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창의성과 직관을 담당하는 다른 영역들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실제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해요.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의자에 앉아서 손에 쇠구슬을 들고 잠들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슬이 떨어지는 소리에 깨어나서 그 순간의 아이디어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상태가 단순히 창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질병의 시초라는 개념과 연결해보면 이 경계 상태에서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낮에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보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이나 막 깨어났을 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나요? 이는 우리 뇌가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선형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계 상태에서는 마치 꿈처럼 비선형적이고 연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갑자기 연결되면서 새로운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명상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명상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완전히 깨어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사고의 흐름에서 벗어난 상태. 명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알아차림의 상태가 바로 이런 의식의 변화된 상태와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수면 부족을 지속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통찰의 순간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은은한 조명, 적절한 온도와 습도, 편안한 침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경계 상태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강박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놓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두고 그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런 생각을 했었자 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자신의 호흡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작은 공간,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 순간이야말로 깨어있음과 잠들매 경계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이런 현상들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뇌파 연구를 보면 잠들기 직전의 상태에서 알파파와 세타파가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알파파는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를, 세타파는 창의성과 직관과 관련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두 파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그 경계 상태인 거예요. 또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연구에서는 이 상태에서 뇌의 여러 네트워크들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평상시 자기 성찰과 상상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주의 집중 네트워크와도 독특한 상호작용을 보인다고 해요. 이는 왜 이 상태에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이 떠오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서로 다른 뇌 네트워크들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직전의 그 순간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창의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자신과의 더 깊은 만남이죠.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의 나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때로는 판단적이기도 한 그런 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 상태에서 만나는 나는 좀 다릅니다. 더 포용적이고 더 직관적이고 더 연결되어 있는 느낌의 나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질병의 시초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 감정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상태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낮에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고 해보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화낼 만했어 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그 편안한 상태에서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아,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내 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좀 더 자비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자기 이해의 확장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몸과 마음에 긴장과 스트레스로 쌓이는데 이 경계 상태에서의 통찰을 통해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굳이 그 특별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신경과 소성 덕분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찰적인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그런 사고 패턴이 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명상 수행자들이나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일상에서도 마치 그 경계 상태에서와 같은 유연함과 개방성을 보여주잖아요.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그런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통찰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만약 내가 지금 그 편안한 경계 상태에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여유롭고 지혜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고 복잡한 내면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관점의 변화가 관계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혔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뚫리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나 작가들이 이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비판적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계 상태에서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정말 깊은 수준에서의 자기 수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만 투자해 보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단,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는 않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아, 이런 것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세요. 이런 연습을 며칠만 해봐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드는 것도 더 편해지고 밤에 깨는 일도 줄어들 텐데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좀 더 상쾌하고 좀 더 평온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통찰적인 순간들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낮에도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마치 마음속에 작은 지혜로운 조언자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슬플 때도 지금 이 슬픔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도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마치 매일 밤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잠과 깨어있음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잠을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시간이나 의식이 꺼지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의식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영적 전통에서 잠과 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의 요가 전통에서는 꿈 요가라는 수행법이 있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라고 해서 의식의 전환 상태를 깊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통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을 보면 분명 이 상태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대 과학도 점점 이런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꿈과 렘 수면이 단순히 기억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험들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거나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할까요? 더 큰 차원의 지혜에 접속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고 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합적 무의식 이론이나 최근의 의식 연구들이 그런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단순히 뇌의 화학적 변화일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지혜롭고 자비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깨어있음과 잠듦의 경계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뇌가 작동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창의성 증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더 깊은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습 방법들도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를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습을 할 때 결과에 대한 기대나 강박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통찰이 올까? 왜 아직 특별한 경험이 없을까? 하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그 순간들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마치 좋은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자신과의 만남을 즐겨보세요. 그러면 분명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고 치유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깨어있음과 잠듦의 경계에서 소중한 통찰들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